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받고 얼마 안 돼서 양도하면 안 되는 이유, 즉 2월 과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우자 등에 대한 취득가액 2월 과세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 시에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과 달리 납세 의무자는 바뀌지 않고 수중자가 그대로 납세 의무자가 되며 취득가액만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2월 과세 시에는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늘어나서 뜻하지 않게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2월 과세 적용 대상 자산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1번 토지, 2번 건물, 3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4번 특정 시설물 이용권에 한해서 2월 과세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2019년 2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새롭게 적용 대상에 추가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2019년 2월 10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대상이 아니라 개정일 이전에 증여받았더라도 양도 시점이 2019년 2월 12일 이후라면 2월 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양도 당시에 이혼했거나 사망한 경우 2월 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양도 당시 사망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만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에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통해서 직계존비속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월 과세가 적용됨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2월 과세 적용 배제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따라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사업인정고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월 과세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월 과세를 배제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월 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2월 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와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2월 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자, 부담부 증여는 증여 부분과 양도 부분으로 나뉘는데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2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가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2월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2월 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항상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해서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3년을 보유하다가 와이프에게 증여를 했고 배우자가 1년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통산하면 4년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됩니다. 즉 2월 과세를 적용해서 남편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2월 과세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규에서는 2월 과세 배제 대상인 2월 과세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은 2월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월과세 시 증여세는 산출세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2월과세 시에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증여신고세액 공제 3%를 차감한 실제 납부한 증여세가 아니라 증여세 산출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는 점입니다. 자, 증여받은 자산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양도하는 해당 자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자, 다음은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로 계산 시에도 필요경비 계산공제와 별도로 증여세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월과세 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의 2월과세 적용 범위입니다. 2월과세 시에는 취득가액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인 취득록세, 법무사비, 취득시 중개사비 등을 말하며 해당 금액은 증여자가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증여 취득과 관련하여 수중자가 지출한 취득세는 공제하면 안 됩니다. 자, 이와 달리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는 2월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중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됨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월과세 시 비사명 토지 기간 기준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자, 8년자경 감면은 수중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2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세율 적용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자, 2월과세 시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분리하지만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2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더 적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2월과세 적용 시와 미적용 시로 나누어 비교 계산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더 큰 금액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증여한 주택을 6개월이 지나서 반환받아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도 증여고 반환, 재증여도 모두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증여한 주택을 6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받아서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2월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이때 5년 이내 양도인지 판단은 반환한 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반환받은 건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반환한 배우자 등의 취득시기, 즉 당초 증여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은 증여재산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자, 사례를 살펴보면 2010년 1월 1일에 A가 1억 원의 주택을 취득했고 2020년 1월 1일에 자녀 B에게 증여를 했고 증여 당시 평가액이 5억 원인 경우 2020년 7월 2일, 즉 6개월이 경과해서 증여 해제로 A에게 반환된 후에 A가 22년 8월 31일 양도하여 반환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했기 때문에 2월과세가 적용되고, 이때 반환한 자녀 B의 취득일인 2020년 1월 1일을 취득시기로 적용되며 취득가액은 B가 증여로 취득한 가액인 증여재산 평가액 5억 원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월과세와 관련하여 23년 1월 1일 이후 개정 예정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2월과세 대상이 확대가 되었는데, 현재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2월과세를 적용하던 것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증여 후에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개정 전인 2022년 12월 30일 이전에
증여받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월 과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